시장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은 여러분 한 가지로 수렴이 되죠. 관세요. 관세 공포가 사그라들기 전까지는 사그라드는 것도 사그라드는 거겠지만 변동이나 불확실성이 좀 덜할 때까진 우리의 고난의 시기, 우리 계좌의 고난의 시기도 좀 길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테슬라 좀 볼 텐데 이 머스크랑 트럼프 관세 책사 피터 나바로가 요새 서로 공개 저격하면서 싸우고 있거든요. 이 갈등이 좀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시작은 머스크가 X에서 나바로 막 나바로가 하버드 나왔는데요. 그 하버드 학위를 조롱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해서 오늘은 정말 멍청한 놈이다. 막 벽돌보다 못하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엔 벽돌한테 막 사과하고 뭐 이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했고 나바로도 테슬라를 자동차 조립업체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면서 불편한 심경을 서로 표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결국 테슬라의 주가 깊은 연관을 지닌 설전일 텐데요. 원래 이제 관세액이 나오면서 많이 이제 분석가들이 테슬라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은 어쨌든 미국에서 조립이 되니까 경쟁사보다 관세를 좀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요 해외 공급업체 쪽에서 자재, 부품 이런 관세로 인해서 회사 이 생산 비용 증가는 이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일이 됐으니까요. 관세 공포가 머스크한테도 그렇고 뭐 테슬라한테도 그렇고 뭐 주가로도 그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죠. 그럼 이렇게 머스크가 왜 이렇게 트럼프의 미들맨을 공격을 하느냐? 지금 외신 소식인데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머스크가 이 관세 정책 개입하려고 트럼프랑 비공개 회담을 가졌는데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게 주 요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머스크 테크계 요 측근들도 벤스 부통령도 만나고 하면서 합리적인 좀 자유무역 정책이 필요하다. 관세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가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고는 하는데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그들의 의견처럼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까지는요. 이런 가운데 테슬라에 대한 의외의 평가가 있어서 이 내용도 좀 점검을 해보려고요. 모건 스탠리가 이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과 투자 등급과 목표가를 다시 한번 유지하고 또 이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을 재확인을 한 건데요. 그 이유는 여러 이제 물리적 AI 영역, 그러니까 테슬라가 하고 있는 로봇, 뭐 에너지 저장, 우주, 통신, 뭐 컴퓨팅, 뭐 이런 모든 물리적 AI 이 핵심 분야가 지금 테슬라의 역량이 압박을 받고 있는 기존의 전기차 사업보다 테슬라한테 기존보다 훨씬 뛰어난 성장성 그리고 마진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최근 투자 등급 이 테슬라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재확인했다. 이런 부분이 함께 확인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메타 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라마4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성능 조작 의혹이 불거졌어요. 이게 AI 연구자 개발자들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진 건데 뭐냐면 요 메타가 공개한 모델이랑요 개발자들이 실제 사용이 가능한 모델에서 그러니까 성능 차이가 발생을 했다. 각각 다른 모델을 얘기하고 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요 소문이 중국 SNS에서 처음 퍼졌는데 그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이 그 작성자가 본인을 자기 메타에서 일했었는데 성능 부풀리기에 항의해서 회사를 그만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 조엘 피노 이 전 메타 AI 총괄 얘기했었잖아요. 사직 얘기했었는데 이 사람이 사직한 것도 이것 때문이다. 메타가 성능을 부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뭐 우리는 이 사람 신원이나 출처는 이 주장이 사실인지는 확인은 할 수는 없는데 메타는 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당연히 강조하고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바로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이슈는 그냥 추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타가 이 인스타그램 10대 계정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9월에 이제 본격 출시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랑 메신저까지 확대 시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이제 미국부터 시작해서 영국, 호주, 캐나다 이렇게 시작해서 확대를 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도 본 기능에 더 충실하게 덧붙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적절하게 청소년들한테 노출되는 광고 같은 거 많으니까 부모 통제 기능도 강화를 하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 근데 있는 것 알고 있었는데 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몰랐는데 저도 한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애플 보도록 할게요. 애플입니다. 5% 가깝게 오늘도 내리면서 주가도 시총도 뚝 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시총 증발하면서 시총 순 1위 자리 마이크로소프트에 내줬습니다.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최악의 하락이란 평가도 현재 최근에 애플 주가 흐름을 보면서 이야기가 나고 있는 상태인데 얼마 전에 유럽연합 쪽에서 애플, 뭐 구글, 메타 DMA법 위반해서 같이 조사 중이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죠. 요 위반 사안을 구글 쪽에는 먼저 얘기를 했고 지금 애플이랑 메타 관련해서는 수준의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요 DMA에 적용을 받고 있는 그 테크 기업이 7개인데 여기서 5개 기업이 미국의 기업입니다. 일단 규정상으로 이거 위반했다고 결론이 나면 매출의 뭐 10에서 20%까지 과징금을 좀 부과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요게 연계해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인가 그 행사에서 EU 빅테크 규제를 비관세 장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무역대표부에서 지난달에 그거 냈잖아요. 무역장벽 보고서 여기도 비슷한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EU의 DMA 이 규제가 미국 기업만 과도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EU 기업들은 유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특정 미국 기업의 규제에 준수해야 하는 이 과정에서 동반이 되는 비용 부담만 증대를 시켰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시점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요 관세 부분과 연계해서 보면 이런 지금 이 EU와 또 미국과 여러 가지 이제 협상에 대한 그런 그림을 좀 떠올려 봤을 때 지금 관련해서 요 담당 국장은요, 이런 상황을 눈치 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잘못했으면 벌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데 이 집행, 그러니까 잘못된 거에 대해서 벌금 부과하고 과징금 부과하고 이런 집행이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무역 관세에 대한 좀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좀 뒤로 미룰 수 있겠냐, 미룰 가능성도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요 사람이 이야기를 하길 그런 징후는 전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와 과징금 뭐 규모라든지 이런 대미 협상이랑은 무관하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집행위가 마냥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징금을 뭐 최소로만 한다라든지 어쨌든 마찰을 좀 피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지 않을까라고 최근의 수순에서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